싶소 내 마음을 먼저 줘. 어떤 예술가의 노래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한 세대의 등불이 됩니다. 한대수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2970년대 후반, 한국이 검열과 억압의 어둠에 잠겨 있을 때 한대수의 목소리와 기타 선율은 마치 각성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유를 노래했고, 고통을 노래했고, 진짜 삶을 향한 갈망을 노래했습니다. 그 순수한 포크 선율과 저항의 가사는 내일을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그의 삶은 일찍부터 고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정권은 그의 노래를 위협으로 여겼고, 그는 공연을 금지당했으며 끝내는 고향을 떠나 뉴욕의 작은 바에서 낯선 청중을 향해 노래해야 했습니다. 조국의 청춘들에게 바치고 싶던 노래를 그는 타국의 고독 속에서 삼켜야 했습니다. 그는 요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청춘은 빼앗겼습니다. 그의 무대는 지워졌고 그의 노래는 검열당했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그는 끝내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대수의 이야기는 짧고 강렬한 비극이 아니라 길고 고통스러운 서사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눈물이 있고 여전히 꺼지지 않는 잔향이 남아 있습니다. 한대수는 2948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 가난과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온한 나날이 아니라 부족함과 공습 사이렌, 그리고 어른들의 근심, 어린 눈빛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환경 속에서 한 예술가의 영혼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대수는 음악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주둔 미군을 위한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던 낯선 소리에 사로잡혔습니다. 록, 블루스, 포크, 그것은 그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낡은 라디오 앞에서 그는 가사를 받아 적고 서툴지만 열정적으로 따라 불렀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그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은 감정을 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는 그의 가장 친한 벗이 되었고 외로운 밤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는 연주만이 아니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미숙했지만 이미 그 속에는 인간의 고통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것은 그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뉴욕에서 그는 포크 음악과 반전운동의 물결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밥 딜런, 존 바이즈, 지미 핸드릭스는 그의 우상이 되었지만 그는 단순히 듣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바에서 노래를 부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찬 한국어 가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할 때마다 한대수의 눈빛은 강렬했지만 동시에 슬펐다고. 그는 두 세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찾은 자유의 세계와 여전히 억압받고 있는 조국의 세계. 그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기획사도 수많은 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진실을 노래할 용기. 그것이 그의 길을 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위대한 길을. 미국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한대수는 2970년대 초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노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절히 노래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고향이 그의 꿈을 묻어버리는 무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서울의 작은 음악다방에서 기타 하나와 뉴욕에서 쓴 노래들을 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 포크 특유의 쓸쓸한 선율은 곧 대학가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억눌린 세대의 목소리를 보았습니다. 물 좀 주소는 단순히 목이 마르다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고, 행복의 노래는 사랑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검열의 칼날은 곧 그를 겨냥했습니다. 정부는 한대수를 위험한 사상가로 규정했고, 공연장 뒤편에는 사복경찰이 앉아 그의 노래를 기록했습니다. 친구들은 조심하라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려진 것은 공연 금지라는 낙인. 그의 이름은 공연 허가 명단에서 지워졌고, 음반은 회수되었으며 라디오에서도 그의 노래는 사라졌습니다. 무대는 닫혔고 그는 고독 속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했다. 노래는 숨이다. 내가 노래를 멈추는 건 곧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이 드리워졌습니다. 예술가가 공중 앞에서 노래하지 못한다는 것은 삶 자체를 잃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그는 또다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유배 같은 망명길이었지만 그는 끝내 노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검열과의 싸움은 그의 젊음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그를 굴하지 않는 목소리라는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침묵을 강요당했지만 꺼지지 않았던 목소리, 그것이 바로 한대수였습니다. 한국에서 공연 금지를 당한 후 한대수는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땅에서 쫓겨난 유배자의 길이었습니다. 뉴욕은 여전히 자유의 도시였지만 이번에는 그 불빛이 더 이상 찬란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바에서 노래했습니다. 청중은 수십 명 남짓, 때로는 몇 명뿐. 한국어 가사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들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한때 수천 명 앞에서 노래하길 꿈꿨던 예술가에게 그것은 깊은 고독이었습니다. 망명 생활 동안 그는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일하고 접시를 닦고 짐을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이 되면 기타를 품에 안고 노래를 썼습니다. 그 노래에는 서울의 골목길, 친구들의 얼굴, 가방의 박수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제 아득한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림자처럼 산다. 낮에는 노동자, 밤에는 예술가, 하지만 가끔은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다. 자유의 대가는 고독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도 그의 노래를 막지 않았지만 그 자유 속에는 그를 이해해줄 청중이 없었습니다. 고향은 닫혀 있었고 이국의 무대는 열려 있었지만 차가웠습니다. 친구들은 종종 그를 회상했습니다. 술에 취해 좁은 방에서 울던 한대수의 모습, 기타를 치며 같은 노래를 반복하다가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인정받지 못한 예술가의 외침과 길 잃은 인간의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발매되지 못할지라도 그는 계속 썼습니다. 음악은 더 이상 커리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그 자신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망명은 그의 젊음을 빼앗고 명성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한대수를 더 깊고 넓은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고통스러웠지만 진실했고 외로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바로 그 외로운 시간들이 그의 음악을 영원히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망명 생활을 오래 이어가던 한대수는 1980년대 말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열의 시대가 서서히 끝나가던 때였고 억눌린 목소리들이 다시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환은 화려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투성이의 여행자가 고향 땅을 다시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거리에선 그는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도시는 변했고 그는 침묵 속에서 늙어 있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
가득했던 다방 무대의 환호는 사라졌고 새로운 세대는 자라나 그의 이름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그의 귀환은 기적 같았습니다. 대학 시절 그와 함께 노래했던 이들이 작은 공연장을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노래는 내 청춘을 지켜줬다. 이렇게 다시 들을 줄은 몰랐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대수는 다시 노래를 쓰고 음반을 냈지만 더 이상 대중스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역사를 노래하는 이야기꾼이자 굴하지 않는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유행을 따르지 않았고 대중을 맞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듣는 이의 가슴에 직설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2000년대를 넘어 그는 여전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노쇠한 몸, 희끗한 머리카락, 낡은 기타 하나. 그러나 젊은 세대는 그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이 억눌려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산증거였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상이 아니었고 음반 판매량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를 지키는 용기였습니다. 금지를 감수하고 망명을 견디며 끝내 꺼지지 않은 목소리. 2023년 그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불꽃은 꺼졌지만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음악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인간의 가슴을 흔들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023년 3월 12일 한대수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향년 75세. 짧지 않은 생이었지만 그의 삶을 아는 이들에게 그것은 메울 수 없는 상실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개의 근조 화환도 언론의 번잡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친구들, 제자들, 그리고 그의 노래를 사랑했던 청중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관 옆에 둘러앉아 애도의 말 대신 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때 금지되었던 노래들이 이제는 가장 순수한 작별 인사가 되었습니다. 한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제 진실을 노래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음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선생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은 마치 그가 여전히 곁에 앉아 미소 지으며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한대수는 화려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오랜 세월을 버텨낸 불꽃. 거대한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그의 노래는 진정으로 필요한 이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비극은 반드시 요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기회조차 빼앗긴 채 침묵과 망명, 이국의 좁은 방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이겼습니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불리고 있으며 여전히 누군가의 눈물을 불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그의 죽음을 두고 자유의 목소리가 멈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추억이 되어 불씨가 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한대수는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멀리 있는 기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진실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라. 세상이 등을 돌려도 마음이 시키는 노래를 불러라. 조용한 장례식 속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한대수는 죽지 않았다. 그는 음악이 되었다. 아마도 그것이 그가 바랐던 기억의 방식일 것입니다. 한대수의 삶에는 화려한 조명도 거대한 무대도 눈부신 차트 1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한 목소리, 꺾이지 않는 영혼.
그리고 음악은 반드시 진실이어야 한다는 믿음. 오늘 우리가 그의 노래를 다시 들을 때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선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눌린 세대의 심장이며 청춘과 경력을 바쳐서라도 끝내 지켜낸 한 예술가의 호흡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불빛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마지막 승리입니다. 침묵과 망각, 그리고 죽음조차 이기지 못한 승리.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두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정말 내 곁에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이 이끄는 길을 살고 있는가? 한대수는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길은 외로울 수 있지만 그것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울림을 남기는 길이라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작은 발자국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좋아요해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무대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만약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슈퍼 땡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조용히 쓰러져간 예술가들에게 바치는 작은 헌화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 없지만 우리의 클릭과 나눔 속에서 그의 노래는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도, 이 순간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